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나눔팀 김별입니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청소년도 있고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보호작업장 이용하는 장애인 참여자분들과 저희 예술강사님들이 직접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이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시설의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갖춰지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강사님들도 뭐 영상 제작이나 편집이나 촬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미숙한 상황들이었고, 사실 저희도 이게 없던 상황이라 가이드가 조금 이제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넓게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 참여자들과 비대면으로 어떻게 만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뭐 아동 청소년 참여자들이 개인 디바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었고,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기기를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시고, 또 장애인 참여자들은 이제 주로 양육자나 이제 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을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참여자분들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좀 약간 혼란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한계를 느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예술 강사님들을 한 번도 못 봤고, 심지어 현장을 방문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들은 뭐가 있지? 그리고 강사님들은 내가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또 고민해야 했을 때 우리가 함께 그러면은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내가 잘 모르고 어렵고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우주에서 그냥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헤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재난을 마주했고 일상도 약간 좀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낯설고 어려운 곳을 조금 각자의 방법으로 그럼 헤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시작점으로 좀 잡고, 우리가 그 이제 어려운 우주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헤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공감해보고 좀 나누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세 군데 시설을 받았는데 한 군데만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두 군데 못 하고 있거든요.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계속 놀았어요. 혹시 지금 수업 아무것도 사회문화예술 강사로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몇 반 받으셨는데요? 과연 비대면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지지?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떻게 사실 강사님들의 저희가 첫 번째 워크숍할 때 미디어, 뭐 저작권 이런 부분 당연히 정말 중요하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 워크숍을 하는 시점도 좀 늦긴 했지만 강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말을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참여자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의 그런 사례를 어쨌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강사님들이 나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포인트를 얻어가셨으면 해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사실 저 워크숍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다 못해가지고 일단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그런 워크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은 수업 준비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차는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음악 수업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부터 한국매사대협의회에서 그때는 보육시설 아이들 미술 수업을 그때부터 2004년 8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울산에서 노인미술 시설 3곳 지금 배정을 받았고요. 사실 노인 분야가 제일 비대면에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동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분야는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자체를 휴관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비대면을 시작하는 곳이 굉장히 좀 많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는데 선생님이 울산의 3개 시설을 다 비대면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고 여쭤보니 뭐 시행착오도 많긴 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좀 많이 부딪히신 것 같아요. 일단 시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다행히 시설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공익요원이나 다른 선생님들까지 다 도와주셔가지고 비대면을 시도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비대면을 하려면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랑 다 한 명씩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어플도 깔아드리고 접속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비대면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으셨는데 선생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섭외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고 싶어하는 열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밴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카톡방으로 어르신 언제 밴드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1단계. 그 다음에 제가 밴드를 개설을 해서 밴드 라이브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미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강사님이 본인이 뭐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어르신들이랑 줌에서 만나고 또 이제 밴드를 통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공유하면서 또 이제 알려주시고 되게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지점들이어서 저희도 이렇게 뭔가 예술 강사님들이 비대면을 하려면 뭔가 이런 구축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사실 뭐 이게 아무래도 아까 이제 복지시설의 협력과 운영기관의 협력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비대면 수업을 하려면 뭔가 가이드적으로 저희가 좀 미리 좀 준비도 하고 연구도 좀 해서 사실 모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가이드들이 강사님들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좀 나아가는 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준비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떤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네. 실시간 수업하면서 많이 진화했어요. 하면서 점점점 제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금방 져지고 이렇게 이제 거의 이 방송에서 보는 장면들이에요. 제가 장애인 여기 시설을 직접 방문했었어요.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얘기도 들을 겸 이제 시설에 방문했었는데 이제 대면을 하다가 비대면을 다시 바뀌었다. 다시 대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중간에 비대면을 하는데 선생님이 무용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동작들을 막 열심히 하세요. 근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 속에 선생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대면으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마주보고 손잡고 수업을 했다면 비대면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동작을 따라하거나 같이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보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도 비대면을 하시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저희 보조강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본인의 약간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뭔가 카메라는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떤 동작들을 하다가 아이들이 하는 것을 또 봐야 하는지 이런 것을 많이 깨달으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육과정 설계하고 교수법일 겁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신체성이나 동작성, 창의성, 관계성 같은 경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며 요 선생님이 같은 시설에 무용 2개 반을 저희 강사님 2분이 나가시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보조강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비대면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정말 힘들고 협업, 뭔가 같이 팀 티칭하는 그런 약간 방향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진짜 선생님 2분께서 서로 같이 서로의 수업을 좀 많이 보완해주시고 짝꿍이 되어주시면서 같이 연구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신 정말 좀 약간 잘 되고 있는 케이스였는데 사실 모든 현장들이 이제 혼자 힘으로 되게 많이 부딪히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여서 저희도 앞으로 뭔가 조금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업해보는 그런 좀 사업들을 많이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수업들로 진행되는데 그 전체 차시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는지 그리고 한 차시 안에 커리큘럼들 어떤 식으로 하시는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뭐 이전부터 오픈 수업이나
뭐 지식군 컨퍼런스나 소규모 워크숍 통해서 강사님들이 만나는 자리들이 조금씩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워낙 전국도 아니고 또 이제 강사님들도 다 다르게 분포해 계시고 아직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특히 올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사님들은 뭔가 연구 모임 혹은 같은 분야, 같은 대상, 아니면 뭔가에 그냥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만나자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강사님들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모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고, 그러면 어떤 모임들이 필요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방향을 찾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좀 약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모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나중엔 좀 주체적으로 이 모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교육 현장들을 저희가 읽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좀 고민하고 연구해서 좀 실행을 해볼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막 뭔가 불안과 혼돈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 강사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건 우리 참여자분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본인 스스로 되게 많이 헤엄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정말 애썼다, 고생했다, 정말 존경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 이 헤엄이 각자 뭐 다른 모양일 거예요. 누구는 그냥 가만히 이제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누구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제 다 다른 방법으로 이 이제 물장구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이제 헤엄 방법들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고, 다 되게 저희는 늘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이제 좀 같이 헤엄할 수 있게, 함께 헤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헤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늘 그냥 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